서울대 안 나와도 기자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이 됐다는 거겠죠.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나는 그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생각을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이게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웃긴 것 같은 게 그냥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 나이가 되도록 간직할 수 있느냐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 아마 그런 식의 사고를 계속 가지고 왔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나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거북이를 봤을 때 네가 뭘 나랑 친구가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보다 저도 키로 봤을 때 되게 키가 큰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막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큰 친구들이랑 한 번씩 걸어갈 때나 이렇게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내가 키가 작아서 뭔가 이렇게 그런 순간순간에 불편함이 있진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러니까 이거랑은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죠. 근데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도 전혀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그런 이 친구만의 어떤 그 사람 관계에서 그런 키 차이에서 오는 그런 고충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는 키가 작아서 나랑 상대가 안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됐을 경우에서 코끼리나 하마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제 회사에 직원 중에 그러니까 본사 직원이 중에 2명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되게 키 크기로 유명한 2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90.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같이 옆에 서서 뭐 가거나 하면 정말 키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 근데 이제 외국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사 직원이니까 우리가 매번 만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 분들이라서 이제 만나면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만나거나 헤어질 때. 근데 이게 정말 그러면 이게 그분이랑 이렇게 포옹을 하면 진짜 그분 가슴에 내 얼굴이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굉장히 난감한 거야. 이거를 좀 인사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저랑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인사라서 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직장 동료끼리 그냥 인사를 하는데 막 이렇게 내가 억지로 막 목에다 걸고 인사를 할 순 없잖아요, 발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포옹을 하는 건데 얼굴이 자꾸 가슴에 묻히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난감했던 맞아. 생각이 나네요. 네. 비슷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키 차이에서도 나오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스카이 콩콩을 좀 타고 다니면 어떨까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사진 찍거나 하면 이제 한 분 항상 이렇게 다리를 진짜 넓게 벌려서 서시거든요. 그래도 매너 다리. 그렇게 해도 사진을 찍으면 정말 혼자만 불쑥 뛰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함. 근데 그 두 분이 서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분이 키가 비슷하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과 서 있으면 이제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들 세상 속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남한테 피해를 주고자 뭐 악하게 하고자 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걸 딱 잡아놓고 있는 것들이 고정관념 같은 것처럼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런 애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나쁘게 보면 사실은 뭔가 뭐 힘이나 지위, 돈, 권력 이런 것의 차이로 인해서 난 너랑 친구 안 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약간 이제 비틀어서 보자면 사실은 하마나 코끼리나 거북이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맞아. 그러니까 야 내가 너랑 어떻게 친구가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화에서는 힘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냥 하마나 코끼리가 거북이한테 야 난 너랑 친구 못하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어떤 덩치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였을 수도 있는 거죠.
야, 너랑 공통점도 없고 어떻게 친구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또 되게 되게 거북이를 중간에 둔 것도 좀 방금 든 생각인데 그 하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약간 그리고 코끼리는 육지에서 생활을 하고. 그쵸. 근데 이 남생이 같은 경우는 둘 다 가능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로 다 아우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동물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교훈을 남기고자 한다면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저그마한 거북이가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안 하고 떠났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 하마와 코끼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그들의 어떤 또 그 속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게 약간 도깨비 같은 존재? 나랑은 친구하지 못하지만 그래 너네들이 힘이 많아서 너네들도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라. 우리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말씀하셨기를.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마랑 코끼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야, 너 거북이 보고 야, 넌 힘이 약해서 너랑 나는 친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북이가 떠나고 하마랑 코끼리가 남았어요. 둘의 힘은 되게 비슷하죠. 근데 힘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못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그 둘은 깨달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 힘이 친구가 되는데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고 깨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뭐 경쟁을 해버리거나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비슷해서. 이 결론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모든 삶 속에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저래?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얘는 분명히 복수로 인해서 갔을 거야. 라든지 되게 기분 나빴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라 하는데 그래 근데 거북이는 정말 순수하게 그래 너랑 나랑 힘이라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 너네들끼리 한번 해봐. 근데 뭐 힘이 비슷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거북이는 뭔가 복수로 간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순수한 생각으로 그럼 너네가 그렇게 싫다 그러면 그래 너네 힘 맞는 친구들끼리 한번 만나봐봐 하면서 이게 유리 그냥 떠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소개팅 해준 건가요? 소개팅. 너의 이상형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이 너랑 비슷하잖아. 이러면서 해준 거죠.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좀 더 다른 데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하면서 자기 다른 친구를 찾으러 간 거지. 남생이 만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남생일 수도 있고 다른 또 종류의 친구일 수도 있고. 토끼 만나러 가겠어. 토끼. 토끼랑 달리기 하러 그래갖고 가세요. 경조해가지고 나중에 친해지는. 그렇죠. 그렇죠. Yes.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계속 생각났던 이 이야기는 좀 슬플 수 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이제 반으로 줄어들 거니까 네 3분의 1로 빨리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중학생이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좀 되게 속상했던 일이 있었고 그걸 조금 지금은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는데 그 친구가 잘 없었대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자기도 너무너무 친구를 간절히 원하지만 뭐 이렇게 잘 마음대로 안 되는 좀 자기만의 세계도 있고 막 이래서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사귀고 싶다. 우리 반에 누군가와 내가 친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담임쌤하고도 좀 잘 안 맞았나 봐요. 이 친구가 독특하고 이래서 맨날 창밖을 쳐다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담임쌤이 이제 이 친구를 혼내면서 하는 말이 그냥 그 부분만 지적을 하면 될 텐데 너 왜 뭐 집중을 못해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될 텐데 하는 말이 야 너 친구 없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자기한테는 좀 치명적인 이야기여서 네 없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반에서 제일 착한 아이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는 누구나 이제 다 친구가 될 만한 정말 착한 아이여서 저 쟤랑 친구예요라고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은 그냥 그래 다행이다라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친구를 혼내는 입장에서 자기가 내가 옳아 넌 틀렸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말을 하자마자 그 애한테 가서 넌 쟤를 친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걔가 하면서 그냥 이제 어리다 보니까 뭐 그냥 네 아니에요 그렇게만 된 거죠. 아니요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 순간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란 존재 또는 어른이란 존재 나한테 이런 걸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듣고 좀 많이 놀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건 좀 횡포에 해당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 친구 상처가 굉장히 깊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라는 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거북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친구를 찾아 헤맸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또 어쩌면 참 되게 중요한 너무너무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거고 찾아 헤매고 싶을 정도의 자기 노력을 다할 만큼 일이었을 텐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 선생님 진짜 진짜 별로다.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돼. 참 마음 아픈 저도 얘기를 듣고는 왜 어린애보다 못한 질문을 했을까 얘한테. 그러니까 아마도 야 너 이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러니까 뭐 집중해. 너 숙제해와. 이 말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너무 나빴네요. 그 선생님 너무 나빴네요. 그 상처 오래 갈 텐데. 진짜 어른이 진짜 어른이 너무했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 혹시 누가 너 친구 없지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친구인 걸로 해주기로 합시다. 싫어요. 싫어. 어디 가서 제 친구라고 얼마나 짜증나. 싫어. 네. 항상 줄을 갖고 다녀서 줄다리기를 시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친구 혹시 있냐고 하면 왜 저래님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난 친구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친구에 대한 그 글을 본 것 중에 약간 좀 감동이랄까요?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서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이 친구랑 되게 말이 잘 통한다. 이런 생각, 보통 이제 친구 관계에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나랑 말이 잘 통하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공감된다 진짜. 공감돼. 뭔지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배려하고 있지 않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 얘랑은 되게 말 잘 통하는데 쟤랑은 말이 잘 안 통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상대방이 나랑 말이 잘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한테 되게 맞춰주고 있었던 걸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공감합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 거북이도 물론 친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긴 했었지만 만약에 하마나 코끼리 입장에서 좀 더 걔네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나랑 친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라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들과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방법을 찾아 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슷한 이야기에서 배려? 이제 얼마 전에 친구라는 단어는 도대체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단순히 학교를 같이 나오고 뭐 고향이 같고 뭐 직장 이런 게 아니라 딱 정의를 하자면은 그 사람의 일상이 궁금한가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은가 그렇게 기준을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안 궁금해지는 순간 이미 이제 그쵸.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안 봐도 되겠다 싶다면은 또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야 어떻게 지내는데 뭐 빨리 보자라고 하는 게 친구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다 보니까 궁금하다라는 것에 약간 다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잘 있겠지. 네. 그냥 이제는 그냥 잘 있겠지 해서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뭐 어쩌다 보잖아요 친구들을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보는 건데 그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해도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이 너 와? 보자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별로 안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 잘 지냈어 무슨 일이야 뭔가 이런 식의 대화가 흘러가는 반면에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떤 말을 뜬금없이 해도
마치 어제 얘기한 사람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솔직히 근데 지금 2년째 그게 뭐야님이 오실 때마다 봤잖아요. 네네네. 우린 친구 아닌데. 아니요. 우리는 방송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렇죠. 네네네. 하마터면 큰일 났어요. 그거는 하루에 녹음 2개씩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네. 우리 녹음 딱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깔끔하네. 친구라고 할까봐 깜짝 놀랐어요. 아유,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친구에 대해서 봤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친구라기보다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누군가 정의를 내려놨는데,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장난이나 농담을 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농담을 던졌고 장난을 쳤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 그러면 가까워지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은. 그거를 거기서 멈춰야 된다, 거기서. 근데 그걸 자꾸 시도하면 서로 마음 상하게 된다고. 코드가 안 맞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친구는 아니라도 적당히 가까워질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여기까지. 딱 네네, 여기까지. 상대방이 그 배려를 잘해줬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됐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네네. 뭔가 마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결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화가 잘 통하기까지는 이제 서로의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건 거죠. 그런 것 같아.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거북이가 과연 친하게 지낼지, 또 다른 친구를 찾아 나섰을지. 아니면 이렇게 거북이는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계속 중매쟁이였다. 이렇게 세상을 떠돌며 이렇게 사슴과 노루 이어주고. 아니야, 중매쟁이가 아니고 니들이 원하는 공통 부모를 찾아서 만나봤자 니네 안 맞다. 안 된다. 결국엔 다 다른 것들이다. 뭐 이런 걸 깨닫게 해주고 그렇죠. 휙 떠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거를 알려주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마음이 훨씬 좀 열려있는 사람 같으면은 많은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뭔가 닫혀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한계, 그들과 비슷한 무리끼리 해줘도 거기서 뭔가 안 된다. 되지 않는 걸 깨닫게 해주면서 떠나는. 그렇죠. 내가 또 엄청난 게 숨어 있을 거라고 했지, 처음에. 역시 내 말을 들으면 틀릴 리가 없지. 하마하고 코끼리의 입장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딱 봤을 때 쟤랑은 나랑 좀 아닌 거. 이거 하나의 나의 편견이겠지만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좀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걸 본 적은 살면서 있었는지. 바로 당신 아닌가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그런데 내가 지켜봤는데 역시 아니네. 왜 저래? 뭐 이랬죠. 그러니까. 왜 저래? 그래서 나는 만들고 말았지, 결국에는. 책으로라도 꼬셨지. 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 아닌가요? 그렇네. 결국 친구는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정도라도 만들었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나는 친한 친구보다 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이제 한 100분씩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또 아무도 잘 안 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20분씩 정도 막 가만히 있다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래서 안 가냐, 계속 안 자냐. 뭐 이렇게 줌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러면 우리 셋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관계를 좀 뛰어넘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뜸들이고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아직 그냥 줄을 잡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줄다리기의 줄을 아직 잡고 있는 단계. 근데 친구 관계가 꼭 서로 너무 잘 맞는 게 아니라 정말 달라도 사실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언제 마음이 열리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이게 배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른 관계일수록 그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친구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르던 같건 간에 뭔가 내 주장이 강해지면
어려워지는 게 친구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